서울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수천만 원대의 공천 헌금이 오갔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김병기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병기 의원 사건을 덮어버렸다 하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의 공정한 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의문과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나아가서 경찰이 이런 짓을 하려고 검찰로부터 수사 종결권을 빼앗아 오려고 그렇게 힘을 쓴 것인가 하는 비판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이 받는 공천 헌금 의혹이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전후해서 지역구의회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모 전 구의원, 전모 전 구의원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3개월 내지 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줬다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의 부인 이모 씨와 김병기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모 구의원이 그 공천 헌금을 받은 뒤 돌려주는 역할을 했다 하는 내용이 김 구의원과 전 구의원의 탄원서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김병기 의원 등이 고발당해서 경찰의 수사를 다시 받고 있는데요. 근데 과연 이 경찰이 김 의원 사건을 또 제대로 수사할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합니다. 왜냐? 2024년에 이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아내를 내사할 당시에 김 의원과 동작 경찰서 서장이 이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해서 수차례 통화를 했다 하는 의혹이 이제 폭로가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동작경찰서장과 보안성이 매우 높은 텔레그램으로 수차례 통화했다. 그런 사실이 김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 직원으로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겨레는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이 동작경찰서장을 잘 아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모 씨가, 아무개 씨가 한겨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4년 동작경찰서가 배우자 의혹을 내사할 당시에 김 의원과 동작경찰서장이 텔레그램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그중 한 번은 의원실에서 보좌 직원 앞에서 그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텔레그램이라는 이 메신저는 러시아에서 개발이 된 건데요. 보안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 서버를 추적하기도 힘들고요. 또 통화를 했다거나 대화를 한 내역을 어느 일방이 삭제해버리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흔적이 안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럼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는가? 동작경찰서는 그 2024년 4월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이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신고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지만 같은 해 8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냄새가 굉장히 폴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여당, 그때 당시는 제1여당이죠. 또는 2020년 총선 당시면 여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 아래에서는 야당이었죠. 제1야당이었고 2020년 당시에는 여당이었습니다. 이런 거대 정당,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아주 힘이 막강한 거대 제1야당 내지는 여당에 소속된 이 국회의원으로서 경찰에 그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또 이런 겁니다.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이 김병기 의원과 서울 강남 모처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했다는 사실이 일단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고발이 제기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동작서장과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내밀한 통화를 했다 하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인데요. 김 의원은 한겨레 사실 확인 요청에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유감스럽다면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무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동작서장, 그 당시에 동작경찰서 서장을 했던 사람 역시 김병기 의원과의 통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또 만난 적도 없다 하고 지금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김병기 의원의 반론과 같이 이게 과연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의 일방적인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사실을 보좌관이 일방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원해서 김병기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병기 의원이 경찰서장과 내밀한 통화를 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밝힌 것이라면 김병기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좌관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 보좌관을 정말로 고소할지 지켜보면 김병기 의원의 이 진실성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반면 문제는 경찰입니다. 그간 경찰은 검찰이 가진 이 수사 종결권을 가져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청이 지금 폐지 목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주려고 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까지 수년간, 십수년에 걸친 이 노력이 바로 그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결국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관 제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면 할 일이 없는 아저씨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검찰 역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이제까지 뒤집어 써왔지만은 그래도 일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때로는 부당한 압력에는 저항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왔는데요. 경찰은 어떨까요? 정권의 개라고도 하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그것이 경찰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지역 정치인 또는 지역 내 유력자의 어떤 비의혹 사건을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기 이전부터 많은 의문이 제기돼 온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 경찰서장의 해명과 같이 경찰이 완전 무고한 게 맞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 가면서 지켜보면서 경찰과 또 김병기 의원뿐만 아니라 정치권 또는 지역 내 유력자들과 경찰이 어떻게 협업을 해왔는지, 또 그 진실들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감시하는 역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